만년 전교 2등하는 아이가 이제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면 수학 때문에 만년 전교 2등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 올리면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막 프랭카드 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라 이번에 잘리건 말건 이 아이의 실력을 높여보겠어 하면서 제 이제 주관대로 했거든요. 다음 시험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 주관대로 어떻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엄마표 수학입니다. 달콤 수학교육연구소 최경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OX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OX 그리고 또 세모까지도 가능하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산을 지겨워하는 아이들 그래도 하루도 멈추면 안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세모? 질문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매일 해야 한다는 X.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연산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그래서 막 여행 갈 때도 연산 문제집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하고 그거하고 굉장히 실랑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수학을 뭐 주 5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매일 해야 된다. 그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지겨워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고 가죠. 왜냐하면 연산은 우선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선인 거 맞고 그런데 연습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 지겨워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퀴즈 형식도 있었었고 아니면은 교구라든지 숫자 카드를 이용한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뭐 보드게임 이런 방법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매번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겨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잠시 중단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뭐 실력이 훅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해서 루틴을 잡는 게 지겨워하는 아이를 끌고 가면서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꾸준히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감이 좋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엄마가 딱 봤을 때 이제 문제를 풀려봐요. 문제를 풀려보는데 많이 틀리지 않아. 거의 대부분 맞아. 그런데 그냥 지겨워해. 이런 아이들은 사실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 주 2회, 3회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미있는 문제가 필요해요. 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린다던가 그냥 일반 연산 문제집이 아니라 사고력이 조금 들어간 연산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문제집들로 해서 흥미를 이끌어주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진도는 느리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진도는 평균 이제 현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2학년 1학기야. 그럼 2학년 1학기 거 나가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도는 그대로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답이 많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습량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원리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진도만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교구를 이용하던 그림을 사용을 하던 해서 원리 이해를 먼저 시키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주 한 4회, 5회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친구인 거죠. 도형 문제집도 연산 문제집처럼 꾸준하게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 요즘 도형 문제집이 좀 갑자기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연산 문제집도 해야 되고 사고력 문제집, 뭐 교과 문제집 굉장히 세분화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도형 문제집까지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꼭 해야 된다고 한 거지? 옆집 엄마였나? 사실 저도 의아하거든요.
도형 문제집은 꼭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적시적소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사고력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도형 영역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도형 영역을 풀다 보면은 유독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평면이 약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입체가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집에 1학년 걸 풀었는데 그 부분이 약했어. 우리 아이가 지금 입체가 너무 약해. 도형에 입체 도형 부분을 사서 풀려야지? 네. 그거보다는 우선은 아이가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근데 같이 다시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력을 이제 올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2단계 걸 이제 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게 또 발견이 됐어. 네. 1단계 걸 풀었는데 실력이 점프업이 안 됐네? 그러면 얘가 진짜 여기에 약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그 많은 시리즈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집, 그 시리즈를 다 해야 돼?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어야 돼? 저는 그 완북에 대한 그런 압박?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집 가격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더 아까워요. 그건 도형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아이의 실력에 맞지 않는 문제집이라면 과감히 접고 다른 문제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거를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다 풀고 있어. 이건 시간 낭비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풀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것도 잡고 있는 거 역시 그것도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연산을 손가락을 처음에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손가락을 써서 해버릇하면 나중에는 암산하기가 어려워진다. 오라고 생각하셔서 질문하실까요? 아니 약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손가락을 쓰려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멈춰줘야 될지. 자, 정답은 X예요.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 보면은 책상 밑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막 이렇게 몰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손가락 올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뭐 숫자 3이라고 하면은 숫자 3하고 자동차 세대하고 뭐 인형 세개하고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3이라는 게 진짜 3개가 있는 거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물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가장 좋은 휴대용 교구인 손가락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까지 쓰지 않아요. 저도 괜찮아, 숨기지 마 라고 해서 쓰게 하긴 하는데 자, 10문제를 풀어요. 10문제를 풀면 막 써요. 쓰다가 자, 우리 5문제까지는 손가락으로 썼어. 우리 그러면 3번째까지는 머릿속에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2문제는 손가락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막 대입해서 너무 걱정해서 말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손가락 안 쓰긴 하죠. 어른들 이렇게 손가락 쓰시나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산이 빨라지면 이거 쓰는 시간보다 그냥 암산을 하는 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왜 아이들이 교구를 쓰자고 해도 우리 교구 꺼내볼까? 그러면 에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교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껏 쓰게 해도 좋다는 거죠. 조금의 그 연착륙만 준비해주고. 네, 준비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육아연구소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선생님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은 우리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아이들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대치동 학원가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들였는데 제가 학원에서 잘린 적이 있어요. 잘렸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선생님한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선생님이 자꾸만 문제만 풀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학을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그때 되게 좌절감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 대치동은 나랑 맞지 않아. 다른 지역을 갔어요. 또 다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만년 전교 2등하는 아이가 이제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면 수학 때문에 만년 전교 2등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 올리면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막 프랭카드 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라 이번에 잘리건 말건 이 아이의 실력을 높여보겠어 하면서 제 이제 주관대로 했거든요. 다음 시험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 주관대로 어떻게 했는데요? 제 주관대로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고 시간 주고 문제 풀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엄마표 할 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학원에서 사실 물어볼 시간 없거든요. 진도 나가기에 바쁘거든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면서 했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런데 아이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학원을 그만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너 이제 수학 1등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만둬?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어요. 네. 사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맞는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제 학원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 그리고 달콤 수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표 수학을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엄마들에게 딱 그 지점을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네. 오늘 많은 팁도 얘기해 주시고 또 선생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